안녕하세요, 요미쌤이에요. 오늘은 모질에 맞는 약제 선택 그리고 약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악성 곱슬. 우선 곱슬이신 분들은 생머리이신 분들이랑 모양이 다르고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 있어요. 특히 이런 윤기 없이 푸석한 악성 곱슬은 매직으로 모양을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화를 할 때 뼈대를 촉촉하게 채워주는 것도 중요해요. 전 보통 마른 상태에서 보습을 채워주는 보조제랑 알칼리성 치유 계열 약제를 믹스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약제는 뿌리 떼고 두툼하게 발라주는 편이에요. 악성 곱슬 같은 경우에는 경계 부분이 과연화가 될 수가 있어요. 마른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물을 타고 강치유 약제가 경계 부분에 오버랩될 확률도 줄여주고 약 자체도 균일하고 도톰하게 바를 수 있어서 저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마른 상태에서 들어가는 편이에요. 1차적으로 열 처리를 한번 넣어준 후 테스트를 보고 밑에 약제를 발라주는데 밑에도 마찬가지로 알칼리성을 베이스로 놓고 약제를 보조제로 순하게 타주는 편이에요. 마찬가지로 밑에 약제도 건조된 상태로 바르는데 위에도 한 번 더 겹쳐서 도톰하게 발라주고 상태에 따라 열 처리도 한 번 더 넣어주는 편입니다. 연화 테스트를 볼 때는 촉촉하고 윤기감이 흐르면 좋아요. 그리고 매직을 펴줄 때는 수분감이 10% 남아있는 상태에서 160에서 180도 정도 피는 편이에요. 그리고 앞선 곱슬의 경우 수분감을 조금 남기고 매직을 피기 때문에 수증기 때문에 모발이 뜨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고 섹션 자체는 조금 얇게 뜨는 편이에요. 뜸도 다른 매직에 비해서 조금 더 오래 뜸을 들이는 편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악성 곱슬의 경우에는 건조된 상태에서 약제를 바르는 편이고 약제는 촉촉하게 채워줄 수 있는 보조제를 같이 믹스하고 알칼리성 치유 계열 매직약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1cm 정도 떼고 약제 자체는 도톰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직을 필 때는 섹션을 얇게 수분감을 조금 남겨둔 상태에서 펴주는 게 좋아요. 다음은 곱슬머리인데 탈색모인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위아래 손상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게 제일 어려운데요. 이 경우에는 새로 자라난 머리는 확실하게 곱슬을 잡아주고 밑에의 경우에는 컬을 최대한 펴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뿌리는 곱슬기를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게 방금 앞전 방법과 똑같이 알칼리성을 베이스로 놓고 약제를 선택할 거고요. 보통 이 경우에는 젖어 있을 때 큐티클층이 열리기 때문에 손상도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젖어 있는 상태에서 연화를 바르는 편이에요. 뿌리는 약제를 바르고 밑에는 보조제를 바르고 열 처리를 넣어주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손상도에 따라서 하드, 소프트를 결정해 주는데 보통 중성 약제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약제가 오버랩 되지 않게 바르는 방법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펌제는 알칼리성으로 갈수록 모발이 많이 열리고 많이 침투되기 때문에 모발의 손상도나 모질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맞춰서 선택하는 편이에요. 위에는 알칼리성 치유 계통을 쓴 이유는 확실하게 곱슬기를 잡아야 해서 위에는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밑에는 탈색모기 때문에 위에에 비해서 뼈대와 살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중성 펌제로 강약 조절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중성 펌제를 사용했어요. 이런 컬지는 곱슬모 같은 경우에는 촉촉하기 때문에 같이 쓰는 보조제는 뼈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다음은 타버린 곱슬 탈색모인데요. 우선 부스스한 곱슬모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같이 쓰는 보조제는 살을 채워주는 보조제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탄머리 같은 경우에는 연화제를 무조건 버텨줄 수 있는 보조제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탄머리는 더 이상 문이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중성과 산성 펌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열 처리는 당연히 안 하는 게 좋고 자연 타임으로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연화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보조제의 양을 늘려서 연화의 속도를 최대한 늦춰주는 게 좋아요. 복구 매직을 필 때는 우선은 100도를 먼저 펴보고 그 다음에 열을 조금씩 높여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저는 이렇게 탄머리 같은 경우에는 약재를 바르기 전에 보조제를 먼저 해주는데,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있는 보조제를 사용하는 편이고, 약재 믹스하는 보조제 같은 경우에도 점성이 있는 보조제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다음은 눅눅한 탈색모인데요. 보통 버블이나 푸딩 이런 셀프 제품을 많이 하신 분들이 보통 이래요. 이런 모질도 탄머리 연화법이랑 비슷해요. 조금 방패가 될 보조제가 필요하고 굉장히 순하게 타서 연화 시간을 늘리는 게 유리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닿는 순간 연화가 나오기 때문에 약재는 중성과 산성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모든 탈색머리 복구 매직이 그렇지만 특히 이 상태까지 타거나 녹은 경우에는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다음은 탈색모에 컬을 걸 건데요. 이전에 콜드펌으로 히피펌을 하신 상태고 1년 전에 탈색을 하셨던 고객님이에요. 콜드펌을 열펌으로 바꿔줄 거고요. 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위에 히피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컬을 풀어줘야 되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탈색모기 때문에 적당히만 연화를 보는 게 좋아요. 약재 바르는 방법은 앞전 방법처럼 뿌리 부분에 먼저 강모 약재를 발라주고 경계 부분부터 뼈대와 살을 채워주는 보조제를 발라주고 열 처리를 돌려줘요. 히피펌을 하시기 전에 기존에 생머리셨던 고객님이기 때문에 약재는 중성펌제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찢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서 뼈대와 살을 모두 채워줄 수 있는 보조제를 사용을 했어요. 열 처리가 끝나면 위에 콜드펌 돼 있었던 모발이 풀렸는지 빗질을 해서 연화 테스트를 봐줘요. 그리고 연화가 나오면 밑에 연화제를 발라줄 건데, 마찬가지로 탈색모기 때문에 연화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보조제 함유량을 높여서 약재를 믹스해주세요. 컬이 들어갈 부분에 연화제를 바르고 방치 시간 같은 경우에는 꼭 연화를 끝까지 볼 필요는 없으시고요. 컬 테스트를 걸어놓고 연화가 덜 나오더라도 테스트 컬이 늘어지는 정도를 보고 세팅기를 말 때 로또 호스를 줄여서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까지 제가 실제로 고객님들에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연화 보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